연속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에는 모듈러 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학교 현실에 대한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고금리 등 주택 경기 침체로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폭은 소폭 줄었습니다. 개관 1주년을 앞둔 국회 부산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들이 객들이 늘고 있는 주요 관광지가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거도 어려운 곳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운동장이 사라진 학교 연속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학교 현실은 모듈러 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종 도시계획 개발 시점부터 학교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든 과밀학급 해소든 앞으로 모듈러 교실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의 증감은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단 이전 등 도시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도시 계획 수립 때부터 정확한 학령 인구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간 모듈러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3, 4년 이상 지속되고 5, 6년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을 경우에는 증축을 통해서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해주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훨씬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을 재배치하든 혹은 증축을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학급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현재 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모듈러 학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체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혼자 고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와 각 구군이 모두 참여해 학교 활용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과밀학급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에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은 다시 그 공간은 비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증축을 꺼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증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증축한 공간이 혹 비게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지역 중심체 역할로 기능토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넘어 지역민들의 입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 시와 각 지자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다시 말해 학교 공간을 지자체에서 그 교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운영하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는데, 학교 공간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 책임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방법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늘어만 가는 모듈러 교실은 엉성한 학령 인구 예측과 긴밀한 협의가 생략된 도시계획,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임시방편적 대응, 그 집합체적 상징입니다.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 중인 새싹들이 그런 무지와 무시, 외면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고금리 등 주택 경기 침체로 부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폭은 소폭 줄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달 5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최고가였던 8억 원대보다 38% 떨어졌습니다. 고금리 등 영향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8주째 하락세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6% 떨어졌습니다. 2월 들어 3주 연속 0.5%대 하락폭이 이어졌지만 3월 첫째 주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0.72%, 남구 0.65%, 강서구 0.55%, 수영구 0.53%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1월 부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734건으로 전월보다 7.7% 줄었으며 지난해 1월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최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 변화는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분양 아파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부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0.2% 증가한 2,646호로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영향 등으로 당분간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만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70년 만에 부산의 품으로 돌아온 국회 부산도서관은 국가문헌의 분산 보존과 지식과 정보, 문화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됐는데요. 개관 1주년을 앞둔 부산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민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합니다. 시민 북큐레이터와 사서가 협업해 1층 공간에 매달 특정 주제의 도서를 선보입니다. 이번 달은 다산과 성장,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를 주제로 30여 권의 도서가 소개됐습니다. 확대 개편한 구독형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구독 건수는 10만 권으로 국내 도서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등 학습 만화 전자책과 특화 주제 큐레이션도 제공됩니다. 한편 지난해 3월 말 개관한 국회 부산도서관은 현재까지 2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영화의 전당과 부산경제진흥원 등 지역기관과 손잡고 개최한 음악회와 취업박람회, 영화 상영 등을 올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기획 전시도 선보입니다.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글을 담은 그림전은 그림 자체만으로도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객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이때를 틈타 쓰레기 무단 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기대 공원 입구입니다. 이곳 해안도로는 가을 불꽃축제를 직관할 수 있는 명당 중 하나. 평소에도 해안 경관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풍경을 보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숲풀 사이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상태 확인을 위해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옹벽 아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동 킥보드까지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기본, 운동화를 비롯해 텐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최근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동물 사체의 뼈와 산업 폐기물도 있습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종량제 봉투도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대구에서 온 겁니다. 경치 좋은 곳에 쓰레기가 저리 딱 하는 거 보니까 영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지자체에서 빨리 좀 치워 주시고 그 시민들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림잡아 수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 수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사지로 가는 입구엔 무단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관광지의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물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매립식 공법을 적용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을 적용해 개항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오는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공항 복합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가덕도 일원을 명실상부한 남북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한국재정정보원과 협약을 맺고 금융경제교육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은 재정정보원의 교육 콘텐츠 등을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 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을 맞아 부산 수학문화관에서 수학 대중화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8일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가 수학의 쓸모, 수학과 의학, 생명과학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18일과 19일에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동래구 연산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세탁소 내부와 세탁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워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뜻하는데요.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워케이션으로 지역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고 숙박까지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이 취미인 항해사 노충규 씨. 회사는 여수에 있지만 한 달에 2-3번 부산에 머뭅니다.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본사와 원격으로 소통하며 일하고 쉴 때는 좋아하는 서핑을 합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시인데다가 그리고 바다랑 이런 자연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진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직장인을 붙잡기 위해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 근처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는 창밖에 바다가 펼쳐진 업무 공간과 화상 회의실 등이 갖춰졌습니다. 부산에 오는 기업과 직장인들은 업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숙박비 일부와 관광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거점센터 시작부터 기업 25곳이 예약했습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부산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위성센터 10곳을 만들고 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할 계획. 여기에 해운대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특화된 워케이션 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체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사실 뭐 잠만 자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변 관광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워케이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권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지역에 불러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8년 동안 부산의 청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해봤더니 취업을 위한 이동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원인과 그 대안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부산 청년의 감소 실태를 살펴봅니다. 최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부산시 청년 인구는 68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2.1% 감소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부산의 청년 인구는 매년 2.7%꼴로 감소해 2040년에는 무려 41.8% 감소한 40만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사의 감소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30대, 20대 순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동남권 청년의 수도권 전출 사유는 직업이 62.5%를 차지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취업 시 임금과 복지를 최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87.3%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을 좀 묶어서 조금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뭐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이제 뭐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그래도 청년들이 머물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 인구 55%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으로 돌아오는 청년 인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각종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남구 이기대 해안가와 5, 6도 선착장 주변에 해양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남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양 안전 관련 전문 인력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현장에서 여름철 행락객의 안전 지도와 계도 등의 업무를 맡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도 벌입니다. 강서구는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입식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일반 음식점 가운데 15개 업소로 테이블과 의자 구입액의 90% 이내로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접수 기한은 오는 4월 12일까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남구는 미취업, 미창업 청년들에게 자기개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지역 서점 14곳에서 책을 구매한 후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상구가 2023 사상희망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상구는 올해 사상희망교육 지구사업으로 하브루타 교구를 활용해 수학, 코딩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과 글로벌 체험 영어 교육 등 모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상희망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상구 엄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관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햇살 가득 키죽키죽 나눔 사업을 통해 직접 조리한 불고기와 봄동 겉절이 그리고 물김치 등을 홀로 어르신 35세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삼락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주택 밀집 지역 골목골목을 돌며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제거 등 봄맞이 골목골목 클린데이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청은 지난 13일 강서구 SNS 서포터즈 엘레강서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2기 엘레강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13일 강서구청 광장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600만 원 상당의 행복박스 200개를 강서구에 기탁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대신 일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6가구에 무선 초인종을 설치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십자 봉사회는 지난 13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3월 15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건조한 피부를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를 하신다면 실내 건조를,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 약속을 잡으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